자, 페이지 238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238페이지와 관련돼서 59번 하필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는 자, 우리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 등기법하고 비슷한 논리죠. 이제 하필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 되겠죠. 하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요역지 전부죠. 요역지는 합병이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 X. 요역지는 전부이기 때문에. 자, 리언은 창설적 공동저당, 이거는 가능하죠. 자, 이거 신탁 등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안 됩니다. 가등기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한 토지, 이거는 되죠. 동일성, 그래서 동일성. 자, 추가적 공동저당, 이거는 추가되니까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비읍은 자, 비읍이네요. 안 되죠. 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가능합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가 되는 거, 이거 안 되죠. 자, 그러면 문제 58번과 관련돼서 적석에서 나와야 돼요. 적집기의 특강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세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문제 5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개가 되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9번으로 가자. 59번. 자, 59번인가요? 여기에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자, 이거는 59번이 되고요. 자, 문제 60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60번. 자, 권리의 변경 등기.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무진장했죠. 권리의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죠? 권리.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이 있느냐 없느냐. 이해관계이 있으면 주등기, 이해관계이 없으면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를 찾아라, 이 소리죠.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5번으로 한번 가보죠. 5번에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한 경우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대. 그럼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진다?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 6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6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으로 가죠. 1번. 자, 61번과 관련돼서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이 자기 단독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는 자, 그러면 공동 소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독 명의로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A, B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A가 단독 명의로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이죠. 그러면 전부를 B라는 사람은 그러면 전부를 해서 전부를 뭐요?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그러면 이때는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일부 말소임의 소유권, 경정 등기를 말 수 있다, 시정할 수 있다. 그러면 6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2번. 말소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이 문제도 뭐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기억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의 관할 위반. 이거는 이제 직권으로 이루어지죠. 29조 154이니까 직권 말소. 자, 니은과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이미 봤죠. 이거에 대해서는 행방불명 단독 신청이 되네. 하나 찾아냈고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의 말소. 이거는 뭐예요? 직권 말소가 되죠. 그래서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고.
자, 닐과 토지 수용. 수용은 원시 취득으로서 수용 등기한 후 수용되기 이전의 소유권 이해 등기는 다 직권 말소로 되죠. 이거는 직권이네. 자, 미음이 되네요. 미음과 관련돼서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거는 단독 신청으로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단독 찾아냈네요. 말소 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이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이네.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니은하고 미음이 있네. 그래서 정답은 몇 개? 2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로 가보죠. 자,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부에 대해서도 됩니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또 하나는 부적법 말소해야 돼. 언제나 부적법 말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부적법 말소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떤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권리적 측면 이렇게 기억해둬야 돼요. 권리적 측면이다. 자, 그러면 63번을 우리가 접근해 봅시다.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당사자가 자발적 말소 그럼 적법이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번에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란 말소 회복 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기존 등기부의 기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회복 등기시를 기준한다. 회복 등기니까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4번의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정답은 몇 번이죠? 자, 3번이 되죠. 전부는 주, 일부는 주등기니까 여기에 따라서 3번이 틀리가 됐네.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니까. 자, 63번의 정답은 3번. 4번의 가등기기에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시에 등기관이 직권 말소했대. 그럼 직권 말소. 가등기 후에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관이 직권. 앞에가 직권이면 뒤에도 직권. 촉탁이면 촉탁. 신청이면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맞네. 직권. 자, 5번의 등기관이 직권 촉탁. 그럼 뒤에도 직권 촉탁.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6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4번 부기등기.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닌 것. 자, 기억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언제나 부기등기죠. 가등기의 이전 등기, 가등기상의 가등기죠. 가등기에 대한 대에 대한을 한자로 번쳐요. 그러면 가등기상의 가압류 등기, 부기등기가 되네. 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볼 것도 없어 주등기야. 자, 부동산 신탁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볼 것도 없어 주된 계약이니까 주등기죠. 자,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다.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대. 부기등기가 되네.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공유 지분이니까 소유권이겠죠.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부기등기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니까 디귿, 리을, 비읍, 시옷.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 방법에 이루어지는 등기는 아니죠.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할 경우가 아닌 것. 전세금 감액, 감액을 원이라는 전세금 변경 등기 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부기 등기죠.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1번 맞았고 이번에 채권 최고액의 정액을 원이라는 건저당 변경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성납서를 첨부했대 그럼 부기 등기. 자 3번에 소유권자의 주소 변경 원이라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언제나 부기 등기. 자, 채권 양도에 따른 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으로 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대. 그러면 이거는 주등기로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문제 6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6번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가등기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가등기는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하기 위해서 그러면 권리전 이전, 권리질권 이전 청구권 최청 가등기 대상이 되죠. 저당권 변경 청구권도 가등기 될 수 있고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청구 이거 안 되죠. 소유 가등기는 간지 순위 버전이니까 이거는 안 되죠.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돼요.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은 채청, 재산권 설정, 채청.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되겠죠.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야. 가등기 대상. 여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채청은 이전 설정 이런 단어가 되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 법정 이런 단어들은 물청으로서 통상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는 순위 버전입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정답은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이네.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은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개미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개미 3등분하면 죽는다라는 거야. 죽는다. 개미를 3등분하면 머리, 다리, 몸통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A가 B한테 가등기를 하나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가등기. 자 A집에다 가등기를 하나 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야. 그러면 A가 C한테 처분했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게 되죠. 그래서 순위 소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원칙상 직권 말소야. 그러면 여기에 3등분 해봅시다.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것은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가등기상.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봐야 돼요. 양립이 가능하냐? 양립 가능하면 그러면 전속이에요. 양립 가능하면 전속. 양립 불가능하면 이때 직권 말소시킵니다. 이때 직권 말소야. 직권 말소. 이때는 그러면 사후 통지, 사전 통지다. 바로 사후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이냐, 그 다음에 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가등기는 3등분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67번 가보죠. 당해 가등기 상이죠.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경료된 저당권의 전세권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대항할 수 있는 출촌호세,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권 설정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 등기, 이건 당연히 말소죠.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경매의 개시 결정 등기,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67번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67번의 정답은 몇 번? 67번의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죠.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8번으로 가보죠. 68번 가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 8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판매권을 제한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가처분 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죠. 왜? 가등기는 단지 순위 버전이니까.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제한물건의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그러면 이전의 청구권의 가등기는 전세권이니까 얼고 가등기 앞에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본등기가 부기등기죠. 그러면 얼구의 부기등기로 행해진다. 맞네요. 자, 5번은 각각 을이 공동으로 가등기한 경우 갑이 다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우리 전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등기는 소유권일 때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고 소유권 이해 걸릴 때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어른 병에게 틀려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68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고요. 가등기와 관련돼서 여기 이제 믹싱이 되면 올해 또 가등기 한 문제가 늘 출제가 되는 거니까 가등기는 늘 우리 공시법령에서 2문제, 민법까지 하면 4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요 지문 66, 67, 68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풀어놔야 됩니다. 자, 69번입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가압류는 이제 금전이죠. 가처분은 금전 이해의 권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자 69번 처분 제한 등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일부의 가처분 등기 허용되지 않으나 권리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허용된다. 오케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처분 제한 등기도 할 수 있다. 안 되죠.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자 69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의 처분 제한 등기로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오케이.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사실상 처분 금지를 할 수 있다. 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처분 제한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성소하거나 경락자의 권리를 지적하면 처분 제한 등기 위에 처분된 권리는 모두 실효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처분 등기죠.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의 처리 문제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가처분 권리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거는 그냥 당해 가처분 등기만 직권 말소라고 생각해달라고 그랬어요. 당직 요거만 하나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당직 문제 풀이할 때는 당직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문제 70번 옳은 것은 가등기 상자 동그라미 가등기 뒤에 상이 있으면 다 돼요. 가등기 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다. 이다. 아니다. 틀렸죠. 이다.
이번에 피상속인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는 먼저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는 이를 등기할 방법이 없다. 가처분 등기는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3번의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판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가처분 등기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의 말소도 동시 신청하여 말소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등기 처리 문제로서 3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자, 4번의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는 단독이죠.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냐? 직권 말소냐? 자, 당해 가처분은 직권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단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네. 우리 가처분 등기에서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직권 말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당직. 나머지는 승소 판결서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만 하나 외워주세요. 당직. 자, 이번에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당해 가처분은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다. 아니에요. 당직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1번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이의신청은 사퇴질이 되겠죠. 사퇴질. 그래서 당부당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당부당.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의신청 우리 한번 접근해보죠.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각하사유가 법 29조 1호 내지 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기 신청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소극적 부당이라는 게 있어요. 소극적 부당이라는 게 이게 부작위 부당이 되죠. 부작위 부당. 자, 부작위 부당. 이거는 이제 혜태라는 말로 표현되고 거부, 각하라는 의미로 표현돼요. 각하. 자, 적극적 부당은 요거는 행위를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줬을 때. 그래서 요거는 자기 부당이 돼요. 요거는 뭐예요? 수리, 실행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수리와 실행 이렇게 표현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번에 대해서. 자, 1호와 2호 간헐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소극적 부당으로서 각하 거부는 이거는 전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각하 거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은 누가 되느냐? 제3자가 피해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 수리 실행은 요거 뭐예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 각하든 수리든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 자,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이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혜택 거부, 각하, 적극적 부당, 자기 부당, 수리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혜택 거부, 각하. 이거는 자, 1호와 2호는 각하는 언제나 이의 신청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등기 신청인만 이의 신청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의 신청인.
자, 적극적 부담과 자기 부담, 수리 실행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의 신청의 대상입니다.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고 요거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우리 수리 실행과 관련돼서는 이해관계인도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1번 보죠.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법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 신청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번은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그 사유 각하 사유가 29조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니죠. 격려됐으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3번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각하 사유가 29조 3호 내지 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등기 신청인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3호와 6호에서는 이미 등기가 우리가 실행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각하 신청을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입니다. 그 각하 사유가 법 29조 3호 이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등기 신청의 각하, 요거 조심해야 돼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는 제3자는 할 수 없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3자는 피해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청은 그러면 소극적 부당, 부작위다랑 같은 말이에요. 혜택 거부 각하. 그러면 소극적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적극적 부당, 자기 부당, 수리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다. 이러면 틀려요. 3호부터 11호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